네, 증시가 약세를 보이면 그 많았던 호재들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죠. 네, 대신에 눈에 잘 보이지 않았던 그 없던 악재들이 막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툭툭 튀어나오게 됩니다. 자, 오늘 또는 내일 대규모 정유사에 대한 대규모 그 과징금 발표가 있을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. 그것 때문에 정유주들 상당 기간 좀 이렇게 약세 좀 흐름을 이어갔고 때로는 급락하기도 했는데, 자, 이 과징금 발표가 과연 불확실성의 계기가 될지, 아니면 정말 그 정유사들 역시 나쁘구나, 아주 많이 나쁘구나, 이런 인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서 주가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LIG 투자증권의 화학 전문 애널리스트죠. 우리 김영진 이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. 네, 김 이사님. 예, 안녕하세요. 네, 상당히 오랜만에 이렇게 연락드리는 것 같습니다. 예, 그러네요. 네, 이렇게 좀 기고만장 기자실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예. 자, 빠르면 오늘 오후 아니면 내일인데요. 공정위의 그 정유업계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발표. 예. 규모가 과연 얼마나 될까? GS칼텍스, SK에너지, S오일, 현대오일뱅크. 자, 일단 규모가 참 궁금한데요. 과징금 규모는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? 단초 이제 공정거래위가 25일 날 전원회의를 열어서 이제 원적지 관리 단합에 대한 그 과징금 걸 결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. 과징금 규모는 당초에는 이제 사상 최대 한 1조 원가량 나오지 않을 것이냐, 이렇게까지는 계기가 되고 있으나 이제 1조 원 정도면은 굉장히 큰 기업체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기에 과징금 규모는 그 1조 원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지 않을까,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1조 원보다는 좀 많이 낮을 것이다. 예. 네, 결과에 따라서는 그 정유주 지금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. 좀 어떻게 보시는가요? 물론 이제 당초 계획대로 한 1조 원 정도 나온다고 치면은 각 기업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 자체가 상당히 좀 될 걸로 보여지게 다소 악재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. 네. 다만 이제 1조 원보도 얼마 정도 수준으로 낮아질까 감히 예단하기는 어렵지만은 상당한 수준으로 좀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부분들에 있어서 정유업체에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다만 현재 이제 정유업체의 어떤 실적을 갖다 결정하는 변수는 유가의 방향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유가 자체가 과거 이제 110달러까지 올라왔던 유가가 최근 97달러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. 유가 자체의 어떤 유가 약세에 따른 어떤 실적 감소 우려감 이 자체가 최근에 정유주를 좀 주가를 갖다 하락했던 요인들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앞으로의 정유주 같은 경우에 이제 유가가 97달러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어떤 추가 하락보다는 박스권 등락을 갖다가 예상해 볼 수 있기에 정유주 자체는 이제 하방성을 가지고 박스권 하단과 박스권 상단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. 더불어 이러한 가운데 최근 이제 미국에 대한 휴가 시즌, 드라이빙 시즌에 의한 휘발유 수요에 대한 증가 부분은 오히려 지금 그 정유 주가로 하방성을 갖고 오히려 약간 이제 상승하는 국면으로 지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김 회장님. 예. 정유주들 지금 어느 정도 좀 빠진 만큼 빠졌다. 아니다. 예. 지금 대내 환경, 정부의 규제라든가 유가 하락하는 거 보면은 조금 더 좀 기다려야 된다. 이런 의견들이 좀 맞서는 상황인 것 같은데, 과연 좀 이렇게 적절한 그 매수 시기는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시는지, 좀 정유업종 중에서 그나마 좀 이 회사 이익이 그나마 탄탄하고 안정적이다. 좀 최선호주는 어떤 것인지요? 예. 결국 정유주는 말씀드렸듯이 유가의 방향성에 의해서 수익이 결정되기에 현재 유가 97달러 정도 수준이면은 유가 수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이제 하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에 현재 정유주는 이제는 매수하셔도 크게 리스크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. 이러한 가운데서 최선호적으로 지금 꼽고 있는 것들은 SK 이노베이션을 갖다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석유 정제뿐만 아니라 석유화학, 특히나 그 자원 개발에 따른 비중 확대에 따라서 오히려 향후에도 유가뿐만 아니라 신성장 엔진으로서의 여러 가지 국면을 놓고 볼 경우에 SK 이노베이션이 최선호주로 저희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
자, 김 이사님 오늘 말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또 연락드리겠습니다. 자, 김혜수 기자. 네. 요새 차화정 이래가지고 정유주도 이제 차화정의 한 이제 멤버거든요. 네. 제가 이 기술적 분석을 잘 안 하는데 SK이노베이션은 우리 김영진 이사께서 최선호주로 꼽으셨는데 한번 일봉을 통해서 제가 한번 기술적 분석을 잠깐 보겠습니다. 이 보면은 25만 8천 원 찍고 지금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? 61선 깨고요. 네, 121선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. 그죠? 그렇습니다. 예.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보면은 중기 추세까지 이탈한 걸로 볼 수가 있어요. 근데요, 요거를 주봉으로 딱 보죠. 주봉으로 딱 놓고 보면요, 20주선을 딱 교묘하게 지지했습니다. 이 코에 걸면 코걸이. 일봉으로는 추세 이탈, 주봉으로 보면 아직 추세 이탈이 아닌 거죠. 그래서 사실 정유주, SK이노베이션 20주봉 깨고 더 빠지고 그러면 60주선은 뭐 저 한참 아래 있죠. 네. 끝도 없이 추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런 주봉 흐름인데, 기술적 분석이니까 잠깐 맛만 보여드리고, 제가 기술적 분석 전문가는 아니니까. 네. 자, 우리 김혜수 기자가 별로 재미없어 하네요. 자, 그만하겠습니다. 자, 넘어갑니다.